안녕하세요. 몬스터매스 손으로 생각하는 사고력 수학 시리즈 챌린지 동물 폴리오미노로 인사드립니다. 정사각형을 여러 개 붙여 만든 도형인 폴리오미노가 동물 형태로 귀엽게 변신을 했어요. 폴리오미노는 붙여 만든 정사각형의 개수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불리우는데요. 동물 폴리오미노에는 정사각형을 2개 붙여 만든 도미노 하나, 3개 붙여 만든 트로미노 하나, 4개를 붙여 만든 테트로미노 5, 그리고 정사각형을 5개 붙여 만든 펜토미노가 하나. 그래서 모두 8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록달록 동물 형태의 퍼즐 조각이 아이들에게 호감을 주는 몬스터매스에서 꽤 인기 많은 교구 중 하나인데요. 직접 교재 함께 보면서 챌린지 시리즈에서의 동물 폴리오미노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볼게요. 각 조각이 몇 개씩 있는지 세어보세요. 그리고 조각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같은 조각끼리 모아봅니다. 그럼 모든 조각들이 5개씩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별로 교재에 제시된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이때 공부하는 친구들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한다면 나만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각 조각별로 하나씩만 모아볼게요. 그러면 다른 조각들이 모두 8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8조각을 한 세트라고 약속합니다. 다음 정사각형 격자판 위에 조각들을 올려놓고 몇 칸씩 채워지는지 써보세요. 동물 모양으로 변신한 폴리오미노는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조각들을 격자판 위에 올려놓고 따라 그려봅니다. 그리고 조각들의 크기를 알아봅니다. 그럼 우리는 토끼 안에는 정사각형이 3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동물 조각들의 크기도 알아봅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해 보세요. 각 네모 칸에 쓰여진 조건을 잘 보고 조건에 맞는 조각들을 넣어 봅니다. 교재 10페이지에서는 조각을 이루는 정사각형의 개수로 분류해 봅니다. 또 교재 11쪽에서는 조각의 모양 기준으로 분류해 봅니다. 왼쪽에는 반듯한 네모 모양 조각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조각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악어, 가오리, 그리고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물의 생김새보다 폴리오미노 조각일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분류해야 합니다. 동물 폴리오미노 조각들을 놓아보세요. 같은 모양을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봅니다. 이때 한 모양 안에서 같은 조각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물 폴리오미노 조각들로 모양을 맞춘 후에는 맞춘 방법을 표시해 보는데요. 각 조각별로 색칠을 하거나 조각의 모양을 선으로 나타내 표시합니다. 다음 숫자를 맞춰보세요. 이때 한 모양 안에서 조각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모양을 맞추는데 같은 조각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조각은 2조각까지만 허용하기로 합니다. 또 같은 모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맞춰볼 수도 있습니다. 마녀가 보석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조건에 맞게 조각을 놓아보세요. 이때 한 모양 안에서 조각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격자판 안에서 마녀와 보석이 있는 칸만 빼고 빈칸이 생기지 않도록 조각을 놓는 문제입니다. 문제마다 옆에 화살표 모양 안에 쓰여진 조건을 지키면서 꼭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동물 폴리오미노 조각을 사용해서 창문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이때 한 모양 안에서 조각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늘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창문이에요. 창문에는 조각을 놓지 않습니다. 창문을 맞추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창문을 맞춰 보고요. 그리고 아래 문제에는 빨간색 몬스터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가오리 조각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 보자. 이 조건도 지키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보기와 같이 모양을 맞추고 수 가르기를 해보세요. 맞춰야 하는 모양의 전체 칸의 개수를 제일 위에 네모 칸에 적은 후 동물 폴리오미노 조각으로 모양을 맞추고 각 조각들의 크기를 아래 네모 칸에 적어 봅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에서는 세 조각으로 맞추고 전체를 세 수로 가르기 합니다. 보기처럼 같은 조각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모양을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보세요. 단, 한 모양 안에서 같은 조각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같은 똑같은 모양 3개를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모양 옆에 몬스터들이 제안하는 조건을 지키면서도 맞춰 봅니다. 다음 모양을 만들고 만든 조각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주어진 모양을 2번 맞춰봅니다. 첫 번째는 6조각을 사용해서 만들고요. 만든 후에 사용한 조각에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에는 7조각을 사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용한 조각을 찾아 동그라미 합니다. 31페이지의 문제도 주어진 조건을 꼭 지키면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한 세트를 사용해서 다음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몬스터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조각을 먼저 놓을까? 어떤 조각을 먼저 놓으면 좋을까요? 저는 아래 부분에 물개를 놓고요. 윗부분에 고양이를 놓았습니다. 33쪽도 한 세트를 사용해서 모양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모양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본다면 너무 좋겠죠? 두 칸에 적힌 수의 합이 강아지가 불러주는 수와 같습니다. 알맞은 곳에 강아지를 놓아보세요. 즉, 강아지가 말하는 수는 두 수의 합을 말하는 것이겠죠? 35페이지에서는 강아지가 불러주는 수를 보고 알맞은 곳에 토끼를 놓아봅니다. 토끼를 5마리 놓을 수 있어요. 강아지가 부르고 있는 수가 10입니다. 즉, 우리는 세 수의 합이 10인 곳을 찾아 토끼를 놓으면 됩니다. 토끼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찾아야 되겠죠?
다음 조건에 맞는 모양을 순서대로 찾고 색칠하세요. 조건을 먼저 살펴볼게요. 수가 문어 모양으로 1이 2개, 4가 2개 있는 곳을 찾아 문어 조각을 놓습니다. 그 다음엔 1, 2, 3, 4가 고양이 모양으로 있는 곳을 찾아 고양이를 놓고요. 마지막으로 1이 2개, 3이 하나, 5가 하나, 닭 모양으로 있는 곳을 찾아 닭을 놓습니다. 조각 안의 숫자들의 위치는 교재의 보기와 달라도 됩니다. 하지만 각 조각에 들어가는 수의 조건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조각을 놓을 때 조각을 돌리거나 뒤집어서 놓을 수 있고요. 또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아 조각을 놓을 때에는 반드시 문어, 고양이, 닭 순서로 놓아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문어 다음에 고양이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저는 닭의 자리를 먼저 찾아주었습니다. 그러면 문어, 고양이, 닭의 순서로 조각을 놓아야 한다는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요. 수학에서의 조건은 우리가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지켜야 하는 약속임을 우리 아이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닭을 놓고 나면 문어의 자리를 찾아 다시 문어, 고양이, 닭 순서를 반복하며 조각을 놓아야겠지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조각들의 수 조건을 살펴보니 각 조각에 들어가는 4개의 수의 합이 모두 1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게 조각들의 자리를 순서대로 다 찾아주고 나면 조각이 있었던 자리를 색칠합니다. 다음 조건에 맞는 모양을 순서대로 찾고 색칠하세요. 먼저 두 수의 합이 10인 곳에 강아지 5개를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 수의 합이 10인 곳에 토끼 4개를 놓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 수의 합이 10인 곳에 가오리를 4개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5수의 합이 10인 곳에 물개 4개를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각을 놓은 곳을 색칠해 봅니다. 보기와 같이 가운데 빨간 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모양이 같도록 만들어 보세요. 대칭은 기준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본 모양이 같은 것을 대칭이라고 합니다. 대칭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얇은 거울을 가지고 기준선에 거울을 대고 직접 대칭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동물 폴리오미노 조각들을 오른쪽에 대칭인 자리에 똑같이 놓아봅니다.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같은 조각을 사용해서 대칭인 모양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두 번째에서는 왼쪽과 다른 조각을 사용해서 오른쪽에 전체 모습이 대칭인 모양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폴리오미노 게임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해봅니다. 2명이서 하는 게임인데요. 각각 동물 폴리오미노 한 세트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순서를 정하고 양 끝에서 시작합니다. 양 끝에는 하늘색과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디서 시작할지 자리를 정하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자신의 조각을 하나씩 놓는데요. 조각을 놓을 때에는 자신의 조각 길이는 반드시 꼭지점이 닿도록 놓아야 합니다.
또 네 조각 길이는 변이 닿으면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상대방 조각과는 변이 닿아도 괜찮고 꼭지점이 닿아도 상관없습니다. 게임은 더 이상 조각을 놓을 수 없을 때까지 진행한 후에 자신에게 남은 조각들의 정사각형의 개수를 알아보고 정사각형의 개수가 적은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조건에 맞게 조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게임이 끝난 거예요. 남은 조각들을 살펴볼까요? 하늘 색깔 네모칸에서 시작한 친구는 가오리하고 악어가 남았습니다. 또 보라 색깔 네모에서 시작한 친구는 악어하고 강아지가 남았습니다. 그럼 보라색 네모에서 시작한 친구가 남은 조각의 정사각형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게임을 시작할 때 각자의 조각에 표시를 해두면 조각의 구분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43페이지 볼게요. 선생님께서 불러주는 동물 폴리오미노 조각을 그려서 아래부터 차곡차곡 빈틈없이 채워보세요. 준비물은 동물 폴리오미노 5세트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나 엄마가 불러주시는 조각을 아래에서부터 빈틈없이 채워봅니다. 혹시 테트리스 게임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제 동물 폴리오미노 조각들이 조금 친숙해졌다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구 없이 교재에 직접 그려서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친구들이 집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보세요. 44페이지는 한 세트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한 세트를 모두 사용하는데요. 노란 색깔 길에 동물 폴리오미노 조각을 놓아서 길을 만드는 문제예요. 어떤 조각을 먼저 놓으면 좋을까요? 저는 보라색 물개를 먼저 놓았습니다. 물개를 놓고 보니 물개 오른쪽 옆에는 토끼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악어와 가오리의 자리를 먼저 찾아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조각들의 자리는 쉽게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